자, 이제 노는 시간.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의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문영배 재판관이 웃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다음 거 보여주셔야죠. 네. 표정 한번. 네. 윤석열보다 사법 시험을 한 내 기억에 한 사기수 정도. 네. 이분도 서울대 법대 나오셨잖아요. 윤석열보다 학교로는 후배일 거예요. 어떤 구수의 딜레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들이고 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게 될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오늘 문영배 이제 재판관님 퇴임하셨는데 가족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정말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문영배 재판관 아들이 문영배더라. DNA가 똑같이 생겼다. 근데 이번에 두 분은 진짜 특별히 좀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헌법재판소 관례가 그러니까 퇴직 전 일주일은 출근을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을 쉬었다가 네. 딱 퇴임식 하는 날만 딱 네. 와서 인사하고 나가는 게 이제 관례인데 지금 마지막 날까지 풀 출근했잖아요. 중요한 그러네. 사건들이 있다 예, 보니까 예, 네. 이게 다 한덕수 덕분입니다. 야 이 새끼 진짜 씨. 손가락 새끼 진짜.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현재 월권 지명 철퇴. 그래요. 좀 혹이 났어요 지금. 거울을 보고 있어요. 대망론이란 거울을. 그거를 알래스카 LNG 여기 지금 그 한미 뭐 어쩌고저쩌고 관세 협상 이런 거 그걸로 지금 덮었어 혹을. 그리고 근데 알래스카 LNG 저 이슈가 진짜 심각한 게 지금 한덕수가 트럼프한테 한국 관세 면제 카드를 얻고 관세로 줄 그 돈을 LNG 투자로 선불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민석 최고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수석 최고가 1인 시위를 했어요.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불가.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고 나서 전 세계적인 반발이 너무 크니까 네. 90일 지금 유예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안에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이 나온다고. 맞아. 그러면은 한덕수는 찌그러져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지가 뭐라고 나서서 협상을 합니까?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대행이 자기가 최소한만 네. 해야지.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하면서 지금 주파 나를 튕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가 턱이고 뭐가 된지 구분이 안 돼. 진짜. 외모는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제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해놓고 마음은 황바태가 있다. 막 주파 나를 튕기고 있어요. 네. 나를 추대해 줄까?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저는 한덕수는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진짜. 한덕수가 얼마나 무식한지는 옛날에 최강욱 의원이 한덕수한테 질문하던 거에 총리님 헌법 1조이랑 기억하시니까 몰라. 글쎄요. 총리가 헌법 1조 1항을 몰라요. 뭐냐면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소리가 안 들리냐? 자, 넘어가고요. 자,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한덕수가 뭐라고 답했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배웠든 안 배웠든 우리나라 법의 모든 시작점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오죽해서 노래까지 있잖아. 네. 그렇죠. 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화국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회 좀 다녀보셨나요? 자, 다음에 자, 숫자 돌림. 덕수, 꼼수, 술수. 전주인 듯 전주 아닌 전주 같은 날.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날. 한덕수가 예를 들면 보수 정권 때는 전라도인 걸 숨기고 서울이었다고 하고. 네. 김대중 정권 들어서니까 나 전주라고. 네. 전라도예요 이렇게 얘라 이 보수도 진보도 싫어하는 기회주의자 씨. 너무 기회주의자. 꼼수는 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 이완규, 함상규 지명. 술수는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면. 그러니까 이걸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저 술수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지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지돈 쓰고 그렇죠. 생활비 영원을 쓴 사람이. 맞아. 그 한덕수가 재판관 지명안인 발표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박지원 의원이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르는 소리. 아우 생각만 해도 미끄럽다. 이완규가 웃음을 꾹 참고.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교포들 언론이 있어요. 썬데이 저널이라고. 언론의 자유를 내버려 두면 한국보다 훨씬 센 헤드라인들 한번 잠깐 보고하실게요. 탄핵 이후 대비해 충견들 전진 배치. 한국에서 이런 표현 못 써요. 언론들이.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구속돼야 내란 사태 끝난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무속으로 하나 된 그녀들의 미략 실체. 아 좋다. 최하영과 최하영. 그 김건희. 후덕하네요. 네. 자, 여러분 실제로 여기 관심 있게 이거 인터넷상에서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언론들. 썬데이 저널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포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대하는 게 이런 보도로 나오죠. 공소천장으로 격하? 이재명 캠프 검찰총장직 격하 방안 검토.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검찰청이고 경찰청인데 왜 검찰은 총장이고 경찰은 청장이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 성화에 못 이겨서 할 거예요. 저거 안 하면 정부의 어떤 정권의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저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옛날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기회가 없을 때 그리고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검찰은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네.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너무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네. 네. 공소청 주사님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소청 주무관님 오셨어요. 공소청이라도 되면 다행이고 저는 네. 공소공단 정도 하면 맞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네, 공소공단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을 항상 이렇게 그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소건이 생길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그냥 아웃소싱으로 고용해가지고 변호사를 관리하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이야, 괜찮다. 질세다. 네. 자, 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상황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공포 확산. 이런 게 네. 정권 교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AI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런 게 들어오지 지금. 그렇죠. 확 엎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런데다가 재산도 빼앗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얘기가 이재명 대표는 정책에 집중하시고 이런 거 확산 우리가 할게요. 네.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말 정권 교체되면 정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신청은 해야죠.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들이 한 정당에 모여 있는 이유는 네. 딱 하나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예전 민정당 시절부터 꾸준히 쌓여온 엄청나게 큰 부동산 네. 자산들이 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노리고 다들 이거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노리고 들어오는 건데 그 재산이 사라져 버리면 그렇죠. 네. 이것들은 다시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저 한겨레 만평 대박입니다. 자, 저 수돗물 228톤 썼다고 하니까 저 김성훈이가 이번엔 베네치아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관절을 다 물로 깐 거야. 실제로 저 베네치아 그 베니스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네. 수상도시예요. 네. 네. 수상도시. 물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관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던 거지. 작살 들고 있는 거 봐, 저. 지금 순방을 못 가니까 김성훈이 이벤트로다가 순방 느낌 내시라고. 대박, 진짜 대박. 작살로 물고기도 야, 잡으려고. 권범철 이 양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기자예요. 근데 진짜야, 화백이야. 그러니까 진짜 미스테리 아닙니까? 저 228톤을 그러니까요. 어디다 썼을까? 진짜. 어떻게 쓰면 일주일에 228돈을 쓰는지. 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다. 내가 뭐 어떻게 알 턱이 있나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정말. 구술했는지 뭘 했는지 피 아. 자국을 지웠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윤석열이. 지금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 다음에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사우나 그때도 많이 간다고 네. 했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사우나 간다고 합니다. 아니, 사우나하고 뭐라고 별 관계 없어요. 왜냐면 흰옥기탕이 아니 가지고 그게 뭐 있었는데 1톤이 들어갑니까? 2톤이 들어갑니까? 근데 흰옥기탕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이제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 방송에 전 방송 양유현 형님 방송 못 봤죠. 네. 헬기가 산불 끄려고 한 번에 들고 가는 게 2톤이에요. 그러니까 싸이가 그 보터밤 하잖아요. 공연 한 번 할 때 20에서 25톤 정도 쓴대요. 네네네.
예? 아, 대박이다. 얘들 진짜 베네치아 만들었나 보네. 네, 여기까지. 자, 요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나처럼 가면을 써라. 뭐냐 이게 덕주가리가. 이게 지금 실제로 이거 굉장히 뭐랄까 논란이야 화제야. 좀 괴기스럽죠. 네. 요것만 따로 마차님이 다뤄주셨어요. 네, 근데 저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저거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저거는, 깜빵에 보내야 됩니다. 네, 침샘 보톡스로도 이렇게 땡겨 붙이기 힘든 정도라고. 네. 너무 욕심 부린 거죠. 심하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뭐 언론들이 김건희 공개 행보에서 사진 잘못 찍히면은 교체해달라고 예. 대통령실에 네. 전화하고 그래서 이런 사진이 근데 이게 이제 권력이 밤이 되고 떨어졌으니까. 나니까 네. 저런 사진이 그냥 나와버린 거죠. 전 노렸다고 봐요. 만약에 그 연합뉴스가 찍었다 그러면 연합뉴스가 노린 거예요. 당했던 거. 자, 어저께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부결됐었죠. 김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부결된 내란 특검법이 가장 약한 법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찬 내란 공범들에게 가장 강력한 특검법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의 오판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봐봐. 이제 다음에 가면 정권 바뀌었어. 그렇죠. 민주당과 야당들의 의석이 한 190석 돼. 네. 통과시켜.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끝. 맞습니다. 끝. 작살 내야죠. 어. 작살. 근데 이게 같은 사안으로 특검 두 번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할 때 했어야 돼. 맞습니다. 네. 모자란 것들. 자, 신세계 지금 이제 드럼통을 여기 이렇게 갖고 오네요. 지금 보니까 박순찬 하백이 나경원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건데 대통령 자꾸 그러니까 언급하는 건 안 좋아 하면서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 각자의 길 가면 된다. 애도 기간은 끝났다. 윤석열 지워야 이렇게 드럼통에 넣어서 지금 치우고 있다 이건 건데 오늘 안철수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탈당하라고 네. 그랬고요. 한동훈이는 이제 윤석열을 놔드려야 된대요. 놔드려야 된다네. 바다에 드럼통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시멘트 같이 넣어줘는 거. 그렇죠. 네. 시멘트 외롭지 않게. 넣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바다에 깊숙이 던지면 시니어가 되는 거죠. 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옛날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2년 23년 9월달 기사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싫다. 개판치면 뽀개버릴 거다. 실제로 뽀개버리고 있어요. 지금. 쥐약 먹은 것들 뽀개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이 그 사저로 아크로피스타로 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말인 것 같아요. 국힘 보게버려. 본인의 역할이. 맞네. 아, 그 말 되네요. 네, 아니면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저께 저 윤석열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가 1203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 공보방에서 그 짧은 그 기간 시간이었지만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처음에 단체 톡방을 폭파시키고 이제 오픈 그 채팅방으로 다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은 1203 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네. 이재명 토론회 공지 포스터 올리고 요거 있잖아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막. 새날 굿즈 요거. 네. 네. 우리도 비밀번호 알려드릴게. 비밀번호 2025 0404 112. 얘네들은 1203인데 요거 금방 풀려. 이 정도 숫자면 꽤 오래 걸려. 어떻게든 저 도란 PD 끝까지 안 보여준다. 와. 야, 쟤왜 저래? 나한테 불만 있지 지금. 화면에 한번 좀 보여줄 법하잖아 지금 이게. 2025 0404 112. 지금 이- 푸나님 화면 아래 새날 국내 생산 탄핵 기념 반팔 요거 클릭하시면 또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네요. 네. 1204이 뭐냐 이 단순한 시기다. 자. 권성동이가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망했다는 거 증명이죠. 국민의힘 폄하 보도 계속하면 비상한 조치 취할 것.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정말 네. 근데 지금 그 뭐 뉴스타파나 이제 MBC에서 보도하는 게 국민의힘 폄하 보도가 아니라 사실 보도잖아요. 맞아요, 사실 보도죠. 네. 하고 있는 걸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네. 폐마입니까? 권성동이 많이 쫄리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가 이상한 네.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지도 아는 거죠. 아니 여기자를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네. 질질 끄고가는 게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네. 아마 지지율이 40% 폭락했을 거야.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지금쯤은 언론 노조 같은 데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네, 조용한 네. 거예요? 이재명 때는 잘만 들고 일어나더만. 지금 뭐 한국 기자협회에서는 성명 발표했더라고요. 네. 음. 그런데도 좀 권성동하고
대부분 지금 권성동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다들 뭔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도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네.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가능하겠다. 왜? 이재명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나타났어. 없다 후보. 봐봐요. 봐봐. 국민의힘 없다 후보. 이재명이 앞서. 저 이제 영구 없다죠. 영구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자 중에 누구 지지하세요 물어보니까 없다가 55%? 압도적이래요. 압도적인. 네. 나머지 후보들이 좀 네.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 이걸 지금 이재명한테 얘네들이 지금 꿈꾸는 거는 우리 55명 요거만 다 우리 쪽으로 오면은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이런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는 건데 저거 실제로 언론 헤드라인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없다 후보께서 이재명이 앞섰다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 지지율이 저 따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막대기를 세워도 당선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반증하는 거죠. 네. 자 죽음의 조라고 그러는데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들어간 죽음의 조. 죽음의 조는 우리가 보기엔 꿀잼 조인데 이미 전적이 있잖아요. 당대표 경선할 때. 요거 이제 지금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지금 토론했나요? 오늘 저녁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이 민주당 토론이고 19일인가? 네, 국힘. 이번에는 나경원이 실제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제 것만이에요. 자 한동훈이가 JTBC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JTBC가 아니고 KBS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한 말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민심도 굉장히 동요했잖아요. 그때 저만 지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때는 입국 닫고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아부하고 있었습니까? 탬버린. 되게 민감한 단어를 저렇게 노렸어. 노력은 거죠 저거는. 한동훈이 너무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역시 위대한 가발입니다. 이건 자꾸 저런 식으로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네. 나 알고 있다. 너의 탬버린 전적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진은정과 한동훈이 갖고 있던 엘리트 의식이 그 사이에서 김건희가 느꼈을 열등감 이런 것들이 서울대 무슨 MBA 과정 같은 것까지 거치면서 아직도 프로필에 서울대 무슨 뭐 나온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남편은 약간 좀 무능하고 좀 뭘 잘 모르는 술꾼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거고 그 사이에 한동훈이가 김건희가 한동훈 견제하고 한동훈이 김건희 건지하고 뭐 김건희가 진은정 견제하고 이 과정들이 켜켜이 쌓였던 그들만의 어떤 감정들이 나중에 곰고 골마서 왜 여러분 뭐 비대위하고 선대위 맞들고 그럴 때 뭐 사과를 한 해 만에 하고 뭐 텔레그램에서 답을 10원 만에 하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결국에는 윤석열이 오다인지 김건희 오다인지 계엄 일어나자마자 체포조에 한동훈이 들어가게 된 것까지 이 사람도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관계는 돌이키기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 나경원이 했던 말이며 취임 즉시 핵 주권 확보 1년 안에 핵무장 결단하겠다. 참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다. 전환 PD 있잖아요. 이 사진을 좀 위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도 표정을 한번 나란히 보여주셔도 되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니 이게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저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문과 폄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과의 한계입니다. 야, 우리 다 문과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저 양희원 의원 방송하는데요. 산불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 방화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댓글 다시는 분 계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지금 구독까지 해주셨는데 그냥 좀 강제로 좀 끌려 나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도 계속 나올 건데요. 무식하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불가능. 사실 이제 나이 든 문과 지식을 가지고 이과를 새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 그 현실이긴 해요. 근데 대통령 나가려면 그 정도 공부는 해야지. 저렇게 무식한 소리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기술적 이해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경원 이거는 진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딱 민간 국가로 됐는데 이런 소리를 또 하니까. 민간 국가는 내란하고 핵 보유 주장 여기 두 개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유가 자 이준석이 빅텐트에 안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성상납 받았다며 극단 선택을 강요해놓고 보수 빅텐트 들어오라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지금. 근데 이준석은 이제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엔 삽입 리스크.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법 아니고 삽입 리스크. 했냐 안 했냐. 대전발 삽입 리스크. 이것 때문에 뭘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아씨 대박이다 진짜. 나 그거 생각도 못한 표현인데. 삽입 리스크. 대전발 삽입 리스크 같은 거. 근데 아까 보수 빅텐트는 그래도 이준석이 제일 젊잖아. 지주 때는 세워야지. 그래도 이준석도 세우려면은 씨알리스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 성상납이라는 워딩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자 다음에 나경원은 지금 데려주고 말로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2년간 5,700만 원 주유, 하루 평균 41리터 주유, 총 합치면 150 드럼통. 계산까지 했어 이제. 네, 아까 그 산불 끄는 헬리콥터가 2리터 들어가. 2톤 들어간다고. 네. 그러네요. 저 드럼통. 어우 씨. 아니 상당히 정성 들여서 들어갔을 거잖아요. 혼자 못 들어갔을 텐데. 저거요? 저는 뒤에를 뜯었다고 봐요. 뒤에 뜯어서 그런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나경원이가 저게 쓴 저 기름값이요. 하루로 비교를 하면은 나경원이 하루 썼다라고 추정되는 저게 보통 일반인들이 한 달 쓰는 물량 정도 됩니다. 탱크.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거 여러 대를 남해 영수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깡. 깡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현금화 시키는 거죠. 네. 그 국회 앞에 있는 그 주유소가 2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예전부터 유명했었죠. 그렇게 깡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도 여러 번 맞고 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나경원이 그러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깡을 하면은요, 깡 해주는 것도 돈을 벌고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 전체가 5천만 원이라고 쳐.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 실수령액은 이제 한 4,500만 원 정도 네. 나머지 주면 서로 깡이 되는 거예요. 네네. 기름 산 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원 안쳤어. 아이고 곱다. 어떻게 선거 때마다 나오냐. 서울시장 하면 서울시장 나갔다가 당대표 나갔다가 그래서 이거 아예 인터넷에서 지금 각설이로 저렇게 분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각설이 지금 되게 곱게 나왔네요. 저게 안랩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는 본인한테는 달달했죠 지금까지. 네. 자 안철수의 잊을 수 없는 명작 사진. 명태균과의 사진. 저는 명태균을 모릅니다. 명태만 압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지금 다 데스노트에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저 뒷 배경 보니까 아마 김현정 같다. 안철수 얼굴 한번 보세요. 추하게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표정이 갈수록 좀 이상해져요. 여러분 십몇 년 전에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철수 바람 불었을 그 강호동 그 나왔을 때 그 뭐냐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네. 그때 표정하고 생각해 보면 진짜 다른 사람이죠. 안철수 최악의 명장면 런철수. 런철수. 저게 기자 피해가지고 네, 도망가는 거. 해외 유학 갔다 그랬는데 한국에 있었던 거야. 들켰어. 막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름이 철수라는 게 이럴 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때 이제 저 장면이 유명했던 게 실제로 안철수가 이제 그 마라톤 완주하고 완주. 했다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내려가는 건 무릎에 안 좋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또 도망가는 거 하면 또 명작이 또 생각나서 오랜만에 명작. 수그리. 야, 김건희가 저기 경력등 조작해가지고 숨어 지냈는데 네. 발견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저거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얼굴에 시술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점정적으로 근데 가렸다고. 놀라운 건 저때 김건희 얼굴하고 또 지금 얼굴이 다르다는 거. 네. 진화하고 있죠. 이제 대단해요 진짜. 부럽네요. 자, 진화가 아니라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다음에 이게 지금 윤 어게인이냐 윤 아기안이냐 이건데 근데 지금 안정권이가 하는 말이라네요. 그런데 그 현수막 주문 누가 한 거냐? 어게인인지 아기안인지 바보 아니냐 수준 떨어진다. 윤 어게인 하려다가 윤 아기안이 되면 어쩌냐. 스펠링 똑바로 못 쓰냐. 팍씨. 이건 발주를 잘못된 거야. 네, 결국에는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또 수정했죠. 근데 업체가 요거 업체에서 무식했던 건데 발주한 거 다르게 하는 건 불가능해 사실은. 예. 네, 네. 근데 업체에서도 알면서도 그냥 찍어줬을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인쇄하기 전에 마지막 컨펌을 받거든요. 네, 네.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받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서부지법 지금 직원 56명이 트라우마로 심리치료 받고 있는데 비용 2천만 원
여기 폭동 가담자한테 청구를 검토한답니다. 청구해야죠. 청구해야죠. 네, 진짜. 손해배상 청구 다 해야죠. 금융치료라고 하는데 네. 다 해야. 그나마 뭐 의사고 이런 사람들 좀 낫겠지만 네. 진짜 무직 20대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우가 직업했던 애들 있어. 젖됐다 진짜. 자 얘들이 돌리고 있는 찌라시인데 웃겨요. 현재 민주당 초비상사태 윤석열 파면 후에 방심하고 있었는데 2025 대선 재출마를 막을 법이 없어서 초긴장 상태다. 2022년 대선에서 밝혀졌듯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 승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연구원에서 내부 회의를 통해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게 파면된 공무원은요 일단 5년 동안 출마를 못 하고요. 네.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을 그만둔 사람은 개헌을 해도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네. 등신 같은 것도. 민주연구원이 그래 네. 이렇게 한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수준이 이런 거고요. 너무 무식해. 네. 그 다음 거 이제 SNS인데 윤 어게인 창당 취소 4시간짜리 창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경로성 창당이었습니다. 맞네. 개몽장. 누구 하나 피해본 사람 있습니까? 자 이게 SNS에 이놈이 이번에 고발당했거든요. 그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네. 벤츠에서 지금 잡혔어요. 차들이 둘러막고 있잖아요. 네. 계속 부딪히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네네. 뭐 저 마약을 했나 뭐 어쨌나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경찰 인터뷰에 따르면 중년 여성이라고 네. 네. 이야기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바로 금융치로 들어갔습니다. 네. 도봉역 벤츠 사건 허위 정보 유발자 고발.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정의당이 당명을 지금 바꾼다고 합니다. 어머. 국민의힘보다 먼저 바꾸네요.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뭔데? 새정의당. 아니 국민의힘을 가져갔으면 안 되나요? 기다렸다. 정의 없는 정의당. 다음 갈게요. 지금 사교육 카르텔 반면교사 이건데 이거는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원 선생이 학교 선생한테 아니 이제 학교 선생이 학원 선생한테 문제를 가르쳐주고 학원 선생이 가르쳐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수백 네. 명이에요. 다 처벌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도루묵인데 의대 정원이 원래 2,000명 더 늘린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작년에 1,500명 더 늘렸었죠. 예. 근데 그 전 1,500명, 2,000명 더 늘리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뭐 거예요? 할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한 10년 후, 한 7, 8년 후나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2024년 학번, 2025년 네. 학번 있잖아요. 기피 학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네.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네. 무시 학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윤석열이 만들어낸 건데 이것 때문에 피해본 환자도 많을 거고 많죠. 돌아가신 네, 분들도 맞습니다. 많을 네, 거예요. 네, 지금 네. 집계를 못해서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네. 의대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는요 국가적으로도 엄청 손해일 뿐더러 저게 과학적 근거가 없었어요. 과학적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지들이 한 말을 근거로 가져와서 과학적 근거라고. 이거 나중에 진상이 규명이 될 거예요. 네. 왜 2,000명을 늘리자고 했는지. 무석이죠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옥수는 최고의 저기 용서입니다. 어디 있는 문구예요? 온라인에 있던데. 뭐. 제가 너무 공감돼서 가져왔는데. 저게 원래 저게 아니고 저게 지금 비튼 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은 용서하셨지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더 좋습니다. 아마 저게 교회에서 붙인 현수막 같은데 네. 아마 기도가 아닐까요? 아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일 거예요. 그래요? 원래는 네네네. 최고 영상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정치 보복 안 하겠다. 네.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법대로만 하면 그렇죠.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되죠. 주장하면 네. 되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플러스 극우 국민의힘한테 우리가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그 영호가 뭐든 간에 되갚아주고 싶긴 하잖아. 네. 예. 네. 근데 그게 국민들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임기 초반에 윤석열처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석열처럼 뭐 극우한테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수사기관들이 법대로 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는 최고의 용서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네. 잘 비트셨군요.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밤에 MBC 100분 토론이 있습니다. 나는요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제일 보기 싫었던 게 토론 프로였거든요. 그 정치인들 나이 먹은 사람들 나왔고 그 대한민국에 이게 지루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후에 난 토론이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 나오는 토론은 그냥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도 드러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그 정책의 방향성이 네. 실현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끄덕끄덕해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재미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 토론이라는 게 그냥 보통 이제 100분 토론이면 정확히 말하면 90분이잖아요. 90분인데 90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1시간 20분 이렇게 해. 네. 전 CM, 후 CM, 중간 CM까지 합치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개콘보다 긴 시간인데 개콘보다 짧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만큼 집중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채널도 보고 있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채널 돌리잖아요. 말해라 이것들아. 오늘 봤던 것 중에 짤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매일신문이 대구 마이니치 대구에 있는 신문이잖아요.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나 쌍욕이 나오는데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 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저게 윤석열 내란 이렇게 해서 저 매일신문은 지금 직원들하고 싸울 정도로 내란 옹호했던 언론사잖아요. 아니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기회주의자가 호남 출신인데 뭐 저 TK나 영남에서 지지를 받는 게 호남에서 지지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어게인이라고 갖다 댈 걸 돼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지역에 아무리 충실해도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는 계속해서 노무현 후보나 이쪽 진영에서 굉장히 까는 신문인데 이럴 때는 또 갖다 붙이면서 저렇게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까놓고는 나중에 여기다가 한덕수를 뭐 저 호남의 노무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저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그러니까 마이니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지금 그 매일신문에 있는 기자들이 저기 뭐 거기 운영진하고 엄청나게 부딪혔다라고 하잖아요. 네. 참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건요. 이미 확립돼 있는 가치관은 서로 간에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새끼들이 무너뜨린 거. 평화라고 하는 가치관을 내가 선택해서 내 개인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 평화가 아니면 전쟁일 거잖아. 전쟁이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평화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야 돼요. 네. 윤석열 뭐 했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전쟁을 빌미로 계엄 일으키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에는 선택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대한독립 망세하는 독립운동 했던 거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맥락에는 다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가 있고 그들의 무슨 표현의 가치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란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나라를 쪼개려고 법을 초월해 가지고 누군가를 무기로 총알로 압박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이러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고 말고가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네. 이것은 전 지역 100%의 국민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내란 그 주도했던 놈들 제외하고 나면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가치관으로 치환시켜 가지고 언론사들이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보도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헌정 수호 세력하고 그 내란 세력하고 서로 토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거는 이번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MBC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있는 건데 이번 내란 전국에서 MBC조차도 계속 국민의힘 내란 옹호 세력들을 하나의 딱 큰 축으로 두고 서로 토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옳거니 내 주장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저 서영교 의원께서 좀 늦어요. 지금 차가 막히나 봐요. 출퇴근 시간이죠 지금. 금요일이고. 그 과정에서 오동현 변호사도 이제 다음 일정이 있다고
일단 가세요. 서영교 의원 금방 와요. 그러니까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일단. 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나가시는 사이에 우리는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니까요.